무장해제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격주로 매주 화요일 이분 그리고 이용호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좀 살이 좀 쪘습니다. 아니 바쁘실 텐데 살찔 시간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윤석열을 몰아낸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요. 예, 그 전에는 막 이 심적 부담이 너무 컸었고요. 네네. 고통도 컸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이 조금 올랐습니다. 저하고는 좀 인연이 있으신 분이신데 예. 저는 국방부 대변인 하시다가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고 네네.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예. 어떠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전에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목표 의식이 명확했잖아요. 네네. 윤석열 탄핵이라는 목표 의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뭐 의정 활동 자체가 뭐랄까 좀 사명감을 갖고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계속 잘해 오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약간 허탈감, 개인적으로는 약간 허탈감도 들고 내가 국회의원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뭐 그러죠.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거를 겪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투사해야 됩니까? 예? 정재성은 투사입니까? 아니 뭐 투사는 아닌데 네. 예, 대한민국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작게는 저의 그 안위를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었고 네, 네. 뭐 뉴스토마토도 힘들었지만 힘든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과정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투사라기보다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본분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투사 이미지로 덧붙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진짜 이번만은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네. 그것 또한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서 청산을 하고 그를 통해서 진짜 나라가 다시 정상화되는 거기에 또 민주당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네. 주제 일단 두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지금 민간인 무인기 사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제되지 않는 신북풍의 아니 시대가 이게 왔다. 군 내부에서 군에 계셨잖아요. 예. 군 내에서 지휘체가 어디보다 명확한 군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정보사라는 특성을 좀 이용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가 사실은 통제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방첩사하고 똑같이 통제권 밖에 있습니까? 방첩사는 이제 국내적으로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의 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정보사는 아무래도 이제 일종의 코버트 액션이라고 하는데 공작 업무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기가 어렵고 정보위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통제에서도 쉽게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이게 그 안에서의 자정, 그 안에서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집단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도 이제 북한 무인기 같은 민간인이 날려보내는 행위들도 실질적으로는 아마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웠을 그런 상황들이었죠. 아니 첫 번째 저는 의문이 든 것이 이것이 정권 교체된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게 예. 첫 번째였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 정보사에 있었던 HID에 있었던 오모 중령 아시죠? 예. 그 사람 오모 중령이 TO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로 대통령실에서 갔죠. 국가안보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그 위에 또 오대령 이렇게 예.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민간인 무인기 날린 오종태. 또 오종태까지 예.
희한하게 3명이 오시던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정보사도 좀 대통령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수그러들고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휘체계 없이 날린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수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질지 1차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그죠? 왜냐하면 북한 무인기 형상을 가진 무인기가 이제 여주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추락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외견상 누가 보더라도 북한 무인기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내부에 뭐지 한국 제품이라든지 중국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대공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죠. 합동 정보조사팀이 합동 정보조사팀이라는 거는 대공이 의심되는 대공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군과 경이 합동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거를 여주 공무원에 의해서 발견되고 이게 그동안 봤던 북한에서 한국으로 보냈던 네네. 이런 것과 형상이 유사해서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혐의가 없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전화 한 통으로 장한영이라는 에스텔 대표 엔지니어링 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취미로 날렸다 하니까 이제 대공 혐의 없음 이렇게 네. 일단락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단추라는 거는 거기서 잘못된 거죠. 네. 뭐냐면 일단 북한 무인기 형상을 띄고 있다라는 거를 군경이 알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 통제 장치를 봐야죠. 그러니까 네네. 비행기에 내장된 모든 비행 임무 기록과 관련된 것들이 저장된 통제 장치를 확보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카메라가 있으면 영상 저장을 그렇죠.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날린 사람들의 노트북 일종의 GCS라고 해서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지상 통제 장치 거기에는 비행 경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네. 그 날린 사람의 얘기만 듣고 취미로 날리다가 떨어졌다. 그리고 뭐 장비를 보니 이제 국산 부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북한에서 날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점을 봐야 될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 친구들이 네네. 그냥 취미로 했느냐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 거 하나하고 네. 또 하나는 북한에서 마치 한국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 같은 그렇죠. 이 사안을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 수사에서. 네. 그러면 북한 형상을 띠고 있다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뭡니까? 북한에서 보낸 거다. 네네.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을 강화하고 긴장 관계를 아주 대립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그리고 군사적 조치를 행하게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개시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경찰에 조사를 해보니 여기서 북한에다가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세 차례 보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뒤에 정말 정보사가 있었고 그 뒤에 정말 윤석열 세력들이 있었고 그 뒤에 뭐 오성철이라는 대령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채찍근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김태우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네, 네. 그건 당연히 오중령 네. 대통령실 안보실에 근무했던 오중령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란 초기에 내란 국조 특위에서도 김태우와 오중령 네. 그리고 그 위에 김건희까지 해서 이 연결고리를 파헤치려고 노력을 했었죠. 김건희 많이 바빴겠습니다. 정말 바빴겠어요. 이것까지 챙긴다. 예. 이게 모든 국정을 담당하니까 엄청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잔다는 말이 예. 그러면 예. 자 군의 개혁 예. 또
친정이시기도 하시고 네. 아픈 면도 있을 거고 이것만은 또 개혁해야 될 방향도 있을 거고 네.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대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제받지 않는 부대, 기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민주적 통제에 기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정보사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제 통제 기능, 감사 기능 전혀 없었거든요. 이 통제와 감사의 기능은 국정원에 일임을 했죠. 네네. 근데 이제 국정원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군하고는 전혀 다른 임무를 하고 상호 간의 협조 관계지 상하 관계로 보진 않거든요. 정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정보사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버린 겁니다. 정보사는. 그래서 이번 무인기 사태 같은 것도 벌어지는 거죠. 네네. 뭐 이 오정택이라는 인물이 한국 대학생 포럼 일종의 보수 학생 단체 아니었습니까? 네네. 거기 뭐 여기서 회장을 대표로 네네. 활동을 할 정도로 공작 협조자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마음대로 뽑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보사 개혁이나 방첩사 개혁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통제할 것인가. 공작 임무에 대한 행정 사무적 통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정보사 개혁에서 제가 이제 강력히 국방부에도 요구하고 민간군 합동위원회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방부 조직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게끔 방첩사도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개혁의 시작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데 네네. 이 마인드가 리더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잖아요. 문상호에 의해서 그렇죠. 오염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대령에 대한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에 의해서 오염되고 오대령이 한 역할이 뭐예요? 기반조선 맞죠. 단장이잖아요. 단장에 있었죠. 네, 단장이었잖아요. 네. 새롭게 신설한 네. 거잖아요. 그러면 기반을 조성한다? 공작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외적인 공작에 대한 기반 조성이지. 네네. 이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보면 한국의 언론사 두 곳을 만들고 여기를 위장 회사로 그랬죠. 칭하고 네. 이런 건 뭐냐? 국내에 대한 여론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국민에 대한 여론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방첩사나 사이버사에서 댓글 공작을 했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네. 때. 그때 다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받은 게 뭐냐면 직권남용, 권리 방해 행사죄, 그 다음에 정치관여죄였어요. 그러면 이 댓글에서 언론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을 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 오모대령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수행했던 거는 정치관여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개의 제목으로 다 실형들을 선고받았어요. 지휘관은 직권남용으로. 그다음에 이거를 따랐던 사람들은 정치관여죄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걸로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금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해야 될 부분 또 하나가 있잖아요. 수사해야 될 부분이 또 정말 중요한 건데 언론에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그 오종택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네네네. 5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컴퓨터에 내장된 모든 정보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또 하나가 뭐 단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만 우리 군부대도 촬영했다. 그러면 북한에 들어간 거기서 추락한 9월 달과 지난해 9월 달과 올해 1월 달에 추락한 무인기. 거기에 우리 군부대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는 거죠. 법조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국내적으로나 그다음에 대북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행위를 했고 이게 단순히 이 3명의 일탈이냐. 그러면 그렇게- 조직적인 개입이 없으면 그렇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무모한 행위들을 한 거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상당 부분
증거 인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안보실에서 근무했던 네. 뭐 김건희의 추천을 받아서 네. 김태호가 임명했다고 네. 추정되는 네. 이 인물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고 특히 이 사건의 민간인 무인기 사태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 네, 그렇죠. 예, 그것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것이 아마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선출된 권력으로부터의 견제와 통제 네. 이것은 뭐 검찰 개혁 역시 같은 방향에서 솔직히 바라봐야 그럼요.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 더 주제 네. 좀 잠깐 봤습니다만, 예. 민주당 시끄럽죠. 지금 의원들끼리도 말 많죠. 논의 많이 하고 계시죠. 말이 상당히 많고 네. SNS에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반대 입장. 그만큼 당 내에서 비판이 많다라는 거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거고. 반대로 보면 예, 역으로 저는 보면 이제 예. 긍정적으로 네, 해석을 저도 이제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보니까 뭐 개인적 의견은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개인적은 낼 수가 없는, 왜냐하면 제가 의견을 내는 순간 당의 입장이 되는 그렇죠. 거고, 혹은 제가 이제 뭐 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면 갈등으로 비춰지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당 내에서는 상당히 치열하게 이번 합당과 관련돼서 논쟁이 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고위원 세 분이서 보이콧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지금 이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상당히 갈등으로 번지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개인적 의견은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네. 논점은 네. 처음에 지적됐던 절차적 하자. 근데 지금은 논점이 약간 본질로 좀 옮겨왔어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당위성에 대한 찬반. 그러니까 네. 그것으로 인한 민주당의 득실, 정체성 뭐 이런 문제까지 번졌는데 네. 실제 흐름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합당에 대한 대원칙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를 통해서 절차적, 아까 말씀하셨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물론 당대표께서는 보완이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지만 이게 새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들에게 공유를 했었죠. 예, 공유를 하고 네. 이제 일정 부분 논의도 네. 됐지만 저희는 다음 날 그리고 최고위원들 전부가 다 이제 물론 지명직도 있지만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구성된 건데 이제 통보식으로 과연 이 중요한 사안을 통보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날 의총에서 또 긴급 기자회견 한다는데 당대표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휴대폰을 보고 막 그러면서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총에서 자유 발언 시간에 의원들이 뭐 초선, 재선, 삼선 할 거 없이 공이 다 우리 대표께서 앉아 계신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이렇게 하고 막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날 또 공교롭게도 코스피 5천을 처음으로 장중에 돌파한 날이었고 솔직히 코스피 5천 설마 될까?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코스닥도 어제 1,000을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가 있다든지 뭐 관세 협상에 대한 극적인 타결 이럴 때마다 항상 논점이 당으로 옮겨갔던 게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아니. 당정이 예, 분리가 예, 되고 예, 또 예, 따로 또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만 지금은 집권 1년 차고 무엇보다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솔직히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명확히 했고 왜 그날이었을까? 왜 1월 22일이었을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진관 판사의 23년
아, 컸죠. 예, 그거 있었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건 내란이 아니다. 법적 판단 있을 때까지 내란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우리 별 4개 달린 군인들이 이거 내란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국힘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법적 판단이 안 내려졌는데 내란이라고 하냐. 그래서 왜 못하냐. 민주당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정해가 되고 이 정도로 큰 이슈였어요. 네. 이 12.3 비상계엄을 뭘로 할 것이냐.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명확히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사법적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안은 12.3 내란이라고 한다. 이렇게 판결문 그렇죠. 법정 용어 없는 친위 쿠데타 말까지.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 왜?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서 자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 전날 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딸려서 나오는 기사들,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들, 긍정적인 요소들이 세 개가 동시에 터진 거죠. 코스피는 당일날 찍은 거고. 네. 왜? 그래서 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겁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합당 제안을 해야 됐냐? 그날. 다음 주는 안 됐을까? 정무적 감각은 이런 때 구현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당직을 맡고 계신데 당 대표가 어떠한 사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 당직자들 일종의 참모 그룹이기도 한데 의견을 좀 안 듣습니까? 글쎄 이번에는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앞전에는 어땠습니까? 가령 검찰 개혁 방향도 있었고 논쟁들이 그런 좀 부분들은 소통을 하죠.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근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그래서 되질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이나 혹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던 거죠. 지금 의원님 개인의 의견은 제가 여쭙지 않고 지금 여론 그러니까 의원들의 여론은 좀 어느 쪽에 무게추가 실리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당의 대원 측에서는 동의한다. 다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당원 당규상의 절차가 있잖아요. 네네. 당원들의 이제 토론, 의견 수렴, 그 다음에 투표, 그 다음에 전국 대의원 대회, 그리고 대의원 대의가 안 됐을 때는 그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죠. 네. 수행 기관을 중앙위원회를 두는 식으로 이 절차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합당이라는 게. 근데 이 절차가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대원 측에는 동의하는 사람들까지 반대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라고 할까요? 내부에서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당원 투표 때 만약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예. 그 당인성에는 동의한다는 표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절차적 하자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 가부만 만약에 묻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원칙에 합의하십니까? 뭐 합의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까지 꼭 합당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물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합당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이념적 가치를 같이 하잖아요. 물론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좌우의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우리보다는 좌측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조세정이 좀 많이 크죠. 네, 이런 쪽이 목소리를 상당히 내는 쪽이거든요. 근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버퍼전 완충제 맞습니다. 역할을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당이 가져오는 게 과연 총선에 지방선거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 버리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느 수준까지
가치의 통합을 이뤄내고 가치의 합당을 이뤄낼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합당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지방선거에 이익이 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이 국민들 우리가 민주당이 이쪽으로 가는 길을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저도 그 점을 주목하거든요. 정말 큰 이익이 됐거든요. 근데 이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급하게 합당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이 좀 다양해요. 네. 이게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논쟁이 끝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예. 깊이 있게 애도를 하고 예. 이 시간 부승찬 의원과는 마치고 격주로 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